대다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많이 커집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 뭘 생각하면 돼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건강보험 시간이니까 복습 먼저 하고 새 네. 소식 알아볼게요. 직장 가입자는 사실 월급에서 따박따박 공제해 가니까 네.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 지역 가입자는 여러 가지 누락사항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거 확인해야 돼요? 일단 직장 가입자 누락사항도 하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소득이 줄었을 경우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달 월급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1년치를 몰아서 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이 전년보다 줄었다 그러면 이걸 4월에 정산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건강보험료 환급액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건강보험료 내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좀 줄어들었는지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직장을 옮기신 경우 기존보다 연봉이 줄었다 이런 것들은 상호 회사를 옮길 때 그때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따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가입자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예. 우리가 6월 27일 기준으로 내는 건강보험료 요거는 네. 지난해 5월에 낸 그러니까 그렇죠. 2019년 소득 기준으로 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 그 해. 뭐. 아우 복잡하다. 네. 그런데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뭐 줄거나 늘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요걸 최대한 빨리 공단에 알려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20년 작년에 우리가 번 소득은 5월에 국세청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5월에 신고된 소득이 반영되는 건 올해 11월입니다. 그때 되면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었으면 즉 재작년보다 작년 소득이 줄었으면 이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기는 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11월부터 낮아지긴 하지만 이걸 저 지금 줄었습니다라고 먼저 공단에 신청 요청을 하면은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5월에 신고는 했지만 소득이 확정되는 게 7월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예, 7월 1일 정도가 되면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걸 뗄 수가 있는데 이건 네. 홈택스에서 뗄 수 있습니다. 요걸 떼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고객님 이 소득이 줄으셨군요. 해서 6월 건보료부터 조정이 돼서 6, 7, 8, 9, 10 요 5달치의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서 11월까지 그냥 기다리시면은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5달치 건보료를 더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될 건 그래 11월 되면 자동으로 뭐 줄어들 테니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그간 더 냈던 거 환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면 찾아갈 수 있는 돈이고 모르면은 그냥 묻혀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게으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군요. 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의외로 좀 있는데요.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보증금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에 그걸 100%다 재산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신고된 보증금의 30% 그러니까 1억짜리 전세를 들어갔다. 그러면 이걸 3천만 원을 재산으로 잡고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월세는 어떻게 하냐? 월세도 전세로 환산을 하기는 하는데 월 임대료 곱하기 40 플러스 전세 보증금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월세 50짜리다라고 한다면은 월 50 곱하기 40개월 하면 2천만 원 나오죠. 여기에 보증금 5천 더하면 7천만 원입니다. 이걸 전세로 잡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5천에 50짜리 월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세를 보면 2억 원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는 좀 더 많이 싸게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뭘 기준으로 하냐? 아까 우리가 전입신고되면 바로 잡힌다고 했잖아요. 전세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확정일자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 때문에 보증금 6천 이상 그리고 월세 30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요건 문제가 없는데 그냥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받지 않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분이 전세 사는지 월세 사는지 공단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세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세 가격은 얼마에 들었냐를 판단할 때는 네. 그 지역 평균 그걸 따져요. 평균 시세로. 그러니까 우리 나는 집이 특별히 저렴하면은 손해네요. 손해죠. 그리고 네. 심지어 내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 더욱더 손해인 셈이죠. 오호. 그래서 혹시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식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가 더 유리한지 모르겠다. 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집이 지금 월세로 잡혀 있나요? 전세로 잡혀 있나요? 네. 가서 물어보시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하는 게 유리한가요?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한다면 고객님 이거 바꾸셔가지고 더 내야 되는데 빨리 바꾸세요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요? 네, 유리한 쪽으로 네. 안내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연락을 하셔가지고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이 무지와 게으름에 이자가 붙는다는 거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 네, 전월세 보증금에는 보증금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상가 보증금, 권리금 이런 아. 것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것도 지역가입자들은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 그런데 이 보증금을 재산으로 환산하는 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봅니다. 이 상가에 대한 권리금이나 상가 보증금은 재산으로 안 잡아요. 좀 이상한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비싼 상가에 비싼 보증금을 내서 사업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을 경우에는 거기서 하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생존의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이나 권리금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이제 재산 같은 경우는 주택, 그리고 건물, 토지, 선박하고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는 여기서 빠져 있어요. 자동차는 이제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또 현금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배당만 재산으로 잡아요. 이게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현금으로 10억이 있어도 금고에 넣어놓으면 재산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다만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30%를 소득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적연금이라고 하면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게 해당이 되거든요.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은 대다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많이 커집니다. 이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 뭘 생각하면 돼요? 임의 계속가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가입자, 즉 퇴직을 해가지고 내가 직장을 안 다니게 되면 월급은 없어지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우리 세대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통틀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보료 부담이 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담을 갑자기 생기는 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게 이 임의 계속가입 제도입니다. 퇴직하고 나서라도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3년 동안 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때는 이게 내가 부담한 만큼 회사가 반 내가 반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만. 특히나 요즘에 이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그 중간중간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네. 당연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게 직장을